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 뉴스 보셨죠? 바로 북한의 새로운 탄도미사일 기지가 우리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바로 북한의 금천리 미사일 기지의 위험성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그 위험성 분석과 충격적인 이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9월 6일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국이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강원도 안병군 안변읍 금천리에 비밀 미사일 기지 운영 중이다 라는 주제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강원도 안병군 금천리 소재 미사일 기지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이는 북한이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운영 중인 20여 개의 미사일 기지 가운데 하나다. 이 미사일 기지는 서울에서 북동쪽으로 165km 떨어져 있으며, 일부 보고서에서는 북한군의 미사일 저장 시설로 부정확하게 인용되고 있지만, 이 기지는 엄연히 인민군 전략군에 소속된 전방 미사일 운용 기지다. 이 기지는 1990년대 초반 사정거리 500에서 600km의 화성 6호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비를 처음으로 갖춘 대대 또는 연대였으며, 1999년에는 사거리 1000km의 화성 9호 단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갖춘 곳 중 하나로 확인되었으며, 한반도 전역과 일본 남부 절반이 사정권이다 라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물론 우리 군 당국에서는 알고 있었겠죠. 자, 이 알고 있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알고 있었겠죠. 또 이 지역이 그러면은 우리 휴전선, 즉 군사분계선에서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면서, 이것이 또 여기만 있느냐, 또 그 주변에 또 미사일 완전히 벨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지금 뭉개고 북한을 도와주는,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강원도 안병군 안변읍의 금천리 기지의 위성사진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 이렇게 동서로 뻗어 있는 이 골짜기 지형이 바로 이 미사일 기지인데, 여기 남쪽에 보면 아주 높아 보이는 산이 있죠. 이 산 골짜기, 그리고 뒤에도 산이 있고, 딱 산 골짜기 중간에 이렇게 길게 미사일 기지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쪽에서 만약에 포격이 갔을 때 포격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남쪽에 아주 높은 산을 이렇게 배치를 해 있는 것에 기지를 만들었을 것이고요. 또 평소에 탐지되기 힘든 곳을 골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좁은 이 골짜기, 협곡 정도 되는 이 골짜기 지형을 미사일 기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위치에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배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천리 미사일 기지가 얼마나 위협적이냐, 또 금천리는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점을 3개를 찍어 놨어요. 금천리가 있고 삿갓봉이 있고 깃대령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미사일 지금 단지예요. 금천리만 있는 게 아니고, 금천리에서 서쪽으로 또 일부분 이동을 하면 삿갓봉이 있고, 여기가 전부 다 지금 안병군입니다. 같은 강원도 안병군 내에 이렇게 깃대령, 삿갓봉, 그리고 금천리,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지금 미사일 기지가 식별되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북한군, 즉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이게 뭐하는 부대인가 하면은 북한의 전략군, 즉 미사일을 쏘는 부대가 바로 전략군이죠. 그 전략군 제1제대 81분소라는 여단급 부대입니다. 이 여단급 부대가 안병군의 금천리, 삿갓봉, 깃대령, 이런 식으로 지금 흩어져서 진지를 만들어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고, 유사시에 우리 서울을 비롯해서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까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이 금천리에서 서울까지는 불과 165km입니다. 아주 가깝죠. 그리고 제가 그 위성 사진에서 보니까 이 군사 분계선에서 금천리까지가 불과 70km밖에 안 됩니다. 70km. 그런데 이 70km에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이 지역을 택티컬 벨트라고 해서 전술적 벨트, 그 다음에 이 휴전선 넘어 황해 북도부터 시작해서 이 평양, 이 벨트 라인을 여기는 작전적 벨트, 그리고 그 위에 자강도, 양강도, 이런 내륙 지역,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 인접한 지역을 전략적 벨트,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을 해놓고, 이 전술적 벨트에는 단거리 미사일들,
스커드 C, 뭐 스커드 ER 이런 단거리 미사일들을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작전적 벨트에는 노동 미사일 같은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그 이후에 자강도, 양강도 이쪽에는 ICBM, 그리고 사정거리가 더 긴 미사일들, 이런 쪽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는 자강도, 양강도 이런 쪽에는 원래 노동 미사일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노동 미사일들을 중간으로 빼고, 작전적 벨트로 빼고, 그 전략적 벨트인 압록강 유역, 그리고 두만강 유역 쪽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ICBM 쪽으로 교체를 해나가는 그런 그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금천리, 삿갓봉, 기대령 이렇게 이 미사일 기지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곳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기지들의 거의 최남단에 있는 것입니다. 최남단에 있는데 이게 서울을 공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또 지역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쏘아서 대구, 부산 이런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대구는 왜 쏘냐? 대구 비행장에 유사시에 미군들이 들어오는 그 K2 기지, 우리 제11 전투비행단, 그 대구 비행장에 그렇게 들어오죠. 부산도 김해공항, 그리고 부산의 제8부두, 그리고 8부두뿐만 아니고 전시가 되면 뭐 5부두 이런 식으로 많은 부들이 징발이 돼서 미군 전력들이 들어오겠죠. 그 지역을 미사일로 때려버리는 이런 용도로 지금 이 휴전선 70km 북쪽에 이런 미사일 벨트를 만들어 놓고 미사일 단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70km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금천리 미사일 기지는 어떤 미사일들을 배치를 했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기본적으로는 이 화성 6호, 화성 6호는 스커드 C형으로 우리가 부르는데요. 알다시피 우리가 액체 연료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커드 계열들은 다 액체 연료죠. 사정거리는 550km, 탄두 중량은 770kg. 그리고 이것은 이제는 도태 장비입니다. 도태 장비. 이제는 점차 새 것으로 교환을 하죠. 그리고 화성 9호 스커드 ER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스커드 미사일을 사정거리를 길게 만든 사거리 연장형입니다. 그래서 사정거리가 한 1000km에 이른다라고 알려져 있고, 탄두 중량은 750kg. 이건 아직 도태 장비가 아니죠. 사정거리가 꽤 쓸만하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KN-23, 즉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정거리 한 600km 정도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고, 탄두 중량은 한 500kg 정도로 추정을 하죠. 이것을 아마도 이 화성 6호인 스커드 C형하고 교체를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휴전선 바로 북쪽에서 쏘는 이 미사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냐? 보겠습니다. 여기서 미사일을 만약에 쐈을 때 서울까지 불과 165km, 그리고 부산까지는 420km, 제주도까지는 600km, 그리고 미 해병대 공군기지, 해병대 그 항공기지, 그리고 뭐 해병대 물자가 집중되는 그런 기지가 있는 히로시마 옆의 이와쿠니 기지, 이 이와쿠니 기지까지는 700km. 그러니까 그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커드 ER 미사일, 그리고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이런 것들로 이와쿠니 기지까지도 타격이 되는 그런 능력이 되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사세보 기지도 타격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역이 여기에 있는 모든 미사일을 가지고 다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서울을 향한 이 165km 이걸 그 국방연구원에서 이 마련한 탄도미사일의 거리별 속도 이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대입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금천리에서 서울까지 165km인데 3분 이내입니다. 3분 이내라는 것은 2분 몇 초라는 말이죠. 2분 몇 초. 금천리에서 부산까지는 5분 이내, 금천리에서 제주도까지는 7분 이내, 금천리에서 이와꾸니까지는 10분 이내에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쏘았을 때. 자, 이게 그러면은 뭐 그게 어느 정도 되나? 못 막는 겁니다.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고체 연료 미사일이라면 못 막습니다. 왜 못 막냐? 우리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액체 연료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바로 킬체인이라고 과거 정부 때 명명히 해놓은 그 작전이죠. 왜냐? 액체 연료는 이렇게 기립을 해서 액체 연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터지거나 또 아주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철판이 녹아버리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넣어놓지 않죠. 이제 그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는 그
트럭을 동굴에 집어넣고 있던 발사 차량을 끄집어내어서 그리고는 기립을 하고 그리고는 연료를 넣고 산화제를 주입을 합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시간이 40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탐지하고 탐지했으면 이것은 지금 전역에서 지금 북한이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훈련 상황이 아니다. 이건 정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맞으면 안 되니까 선제 공격하자라는 결심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전파를 해줘야 돼요. 공격해라.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고체 연료 미사일인 현무2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로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한 30분 만에 탐지하고 그리고 이 정보 분석을 완료하고 이것은 우리를 진짜 전면적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 중에는 핵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으면 안 된다. 라는 분석을 완료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먼저 때리자. 라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눌렀을 때 우리 또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이 또 한 5분 정도 되니까 그런 시간 감안해서 우리는 한 30분 만에 때리면 된다. 왜? 북한이 연료를 주입하고 발사를 준비를 완료하는 시간이 한 40분 걸리니까 우리는 30분 만에 그러니까 25분 만에 발사 버튼을 눌러야 5분 만에 날아가니까 우리는 25분 만에 그러한 결심들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게 킬체인이었어요. 문제는 고체 연료는 그런 게 40분간의 그런 준비 작업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는 바로 끄집어내어서 그냥 버튼 누르면 기립하고 그리고 기립하기 전에 좌표를 입력을 하겠죠. 그럼 좌표 입력해서 이미 좌표를 입력해서 동굴에서 나오겠죠. 그리고는 뭐 스위치 누르면 기립해서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제 타격이란 것은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막아야 되는데 2분 몇 초 만에 어떤 미사일 여격 자산도 이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세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못 막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여러 발이 날아온다. 삭갑봉, 깃대령, 금천리 이런 데서 여러 발이 서울을 향해서 날아온다. 수도권을 향해서 날아온다. 이거 못 막습니다. 이런 게 이 금천리와 이 지역의 위험성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고체 연료로 바뀐 이 마당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이 지역을 감시를 하면서 징후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쟤들이 지금 미사일을 지금 꺼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은 꺼내는 거 보고 우리가 때리면 이미 늦는 거예요. 왜? 고체 연료니까 이제는 익스칸데르형 미사일 고체 연료니까. 그래서 꺼내려고 할 때쯤 이제는 안 되겠다. 얘들이 지금 차량들이 갑자기 기지로 막 들어가고 그리고 저게 갑자기 분주해지고 야 이거는 이 세 개 기지가 동시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물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게 벌어지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취합했을 때 이것은 우리를 전면적으로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혹시 여기에 핵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핵을 맞으면 뭐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다. 먼저 때리자. 라고 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금천리, 삭갑봉, 이 깃대령, 휴전선에서 70km 떨어져 있는 이 미사일 단지를 우리는 항상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제는 뭐 끄집어내는 거 보고 때리면 늦는 거예요. 이제는 뭐 거기에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이러면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8월 26일부터 지금 뭔가 징조가 있는 것 같아요. 8월 26일부터 지금까지 미 본토에서 증원되어서 온 이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지속적으로 요코타 기지를 출발해서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는 영상정보, 즉 사진 촬영도 합니다. 그리고 신호정보, 무전통신,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신호정보까지 수집을 해서 감청도 하고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요. 글로벌 호크는. 그렇게 해서 다 듣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올해 하반기에 글로벌 호크가 들어옵니다만은 우리 글로벌 호크는 사진 촬영만 합니다. 사진 촬영만. 그리고 감청은 못합니다. 사진 촬영만 해요. 자,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문제는 또 우리 글로벌 호크는 NLL을 넘어서 동쪽 NLL을 넘어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미국 글로벌 호크나 일본 자산들은 국제 공역이라면은 영공이 아니라면 들어가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의 제공되는 정보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들어오는 정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NLL을 못 넘어가는데 그들은 옆에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까 금천리 지형 봤지만은 남에서는 북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바로 금천리 기지의 남쪽에 산이 있으니까.
그 산 너머 보기는 아주 힘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딱 가지고 와서 이 글로벌 호크를 가지고 와서 휴전선 그 휴전선 딱 상부에서 쫙 내려다보면 각도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뭐 한 15km에서 20km 상공에서 올라가가지고 밑을 보면은 한 1000m 되는 산이 있다 하더라도 20km 상공에서 보면 각도상 보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지금 우리는 글로벌 호크가 없을 뿐더러 금강정찰기가 있는데, 또 이뿐만 아니고 제가 금강정찰기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뭔가 징후가 있는 것인지 지금 8월 29일 날 또 보여드린 이 항적인데 이 날부터도 지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오산 기지를 이룩한 리베 조인트 이 신호정보 수집 정찰기예요. 이게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즉 안병군 지역에 삿갓봉, 기대령, 금천리 이 지역의 미사일의 배치 현황, 또는 지금 이 화성 6호 즉 스커드 C형을 빼고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지금 갖다 놓고 하는 이 교체 작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동쪽으로 지금 작전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정찰기들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금강정찰기가 있는데 이 금강정찰기의 사진 촬영 거리는 줌을 최대로 당겼을 때 80km까지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감이 딱 오시죠. 80km까지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금강정찰기는 한 5km 이 남쪽에서 우리가 작전을 탁 하죠. 그러면서 이 금천리까지 또는 기대령, 삿갓봉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9.19 남북 군사 합의서로 인해서 휴전선 남쪽, 강원도 지역의 경우 휴전선 남쪽 40km까지는 이제 이 고정익기, 즉 금강정찰기가 작전을 못합니다. 자, 금강정찰기의 탐지 거리는 80km입니다. 그런데 금천리 미사일 기지는 휴전선에서 70km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휴전선에서 딱 붙어서 보면은 어쩌면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래도 좀 보기가 힘들지만, 글로벌 호크라면 이 금강정찰기는 좀 낮은 고도에서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호크라면 한 20km 상공에서 딱 봐버리니까 휴전선에 딱 바싹 붙어서 보면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 금천리에 바로 남쪽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그 산이 있다 하더라도 훨씬 높은 곳에서 딱 보면 각도상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남쪽으로 40km를 뺐죠. 빼니까 각도상 더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산에 걸려서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금강정찰기는 탐지거리가 80km인데 70km 밖에 있는 이 움직임을 간당간당하게 보는데 이제는 40km를 빼버리니까 아예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강정찰기는 원래 동쪽에서 북한의 그 미사일, 탄도미사일 어떤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금천리, 삿갓봉, 기대령 여기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서 빼버렸어요. 자, 우리는 그동안 수도권은 아주 밀집 지역이고 하니까 여기는 좀 봐줘서 20km, 그리고 강원도 지역은 한 40km. 근데 강원도 지역 40km 그건 뭐 별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위험한 게 알고 보니까 이거였던 겁니다. 강원도 지역에 40km를 빼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호크를 들어온다 하더라도,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들어온다 하더라도 각도상 그 1000m가 넘는 그 금천리 기지의 바로 접해 있는 그 산 너머를 볼 수 없게끔 만들고, 지금 현재 당장은 금강으로는 아예 볼 수 없게끔 만드는 조치를 9.19 군사합의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글로벌 호크를 4대 도입하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준비를 미리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해놓은 거죠. 글로벌 호크 들어와도 우리가 남조선의 서울을 때릴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놓고, 이것이 남조선 정찰기에게 안 들킬 수 있는 준비를 미리 다 해놓은 게 바로 9.19 군사 합의였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면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 막연히 이게 금강정찰기가 뭐 북한군 움직이는 거 좀 못 보고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공개로 인해서 삿갓봉, 기대령, 금천리 이 미사일 단지들을 아예 금강정찰기가 근처도 못 가게 해버린 거죠. 딱 간당간당하게 최대 탐지거리, 금강정찰기의 최대 탐지거리 80km, 금천리의 휴전선에서의 거리 70km.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을 아예 못 보게 뒤로 그냥 왕창 빼버리고, 올 하반기에 글로벌 호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각도상 40km 밑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아예 안 보이게끔 만든 이 치밀하고 교묘한 술책,
우리 국민들은 속았던 것이고, 물론 뭐 우리는 계속 여기에 위험성을 계속 설파를 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속은 것이었죠. 정말 치밀한 작전이었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일 서울안보대화, 즉 한국 국방부 차관이 주최하는 그 차관급 안보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철이라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문정부 첫 번째 안보실 1차장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 군사 합의 조항에 미사일 관련 조항은 없으므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놓고 남북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북한 지금 대변해주고 있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내 관리와 대외 협상을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며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과는 다른 지도자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김일성 또 김정일처럼 이게 아니라서 미사일 안 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지금 김정은을 편들고 있어요. 아니 이 양반 제가 조사해보니까 육군 장군 출신이에요. 이상하게 저기만 가면은 육군 장군 출신이든 뭐든 간에 공군 장군 출신이든 육군 장군 출신이든 해군 장군 출신이든 전부 다 그냥 이상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육군 장군 출신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기가 차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 생존권을 포기한 굴종적인 남북 군사 합의서 즉각 폐기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을 때리고 우리는 결단코 요격할 수 없는, 그것이 이스칸데르형이 아니고 다른 무기를 하더라도 고체 연료라면 우리가 요격할 수 없는 그 금천리, 삿갓봉, 깃대령, 이것을 아예 기술적으로 아예 원천적으로 못 보게 만들어버린 이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됩니다. 즉각 파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북한을 도와주는, 북한이 영원히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우리 한국, 특히 서울 수도권은, 그리고 뭐 대구, 부산 할 것 없이 전부를, 대한민국 전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완성시켜준 이 9.19 군사합의, 글로벌 호크가 들어와도 아예 우리가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이 9.19 군사합의, 이거 북한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이적이 뭡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게 이적 아닙니까? 이적 행위, 이 이적 합의를 동의한 관련자 처벌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 바로 처벌해야 됩니다. 잊지 맙시다. 빨리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또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이 9.19 군사합의 파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억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